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금융상품들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생색내기, 탁상행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는 정원에 미달된 특성화고가 한 곳도 없었고 전남에서는 마이스터고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질환과 경제난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전남의 노인 자살자는 5년 만에 30%가 증가했습니다. 한때 국내외 주목을 받았던 여수 세계박람 회장의 살림살이가 빠듯합니다. 자체 수입이 적다 보니 연중 개장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목돈 안 드는 전세 금융상품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정작 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외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색내기 정책,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금융상품, 황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목돈 안 드는 행복전세. 농협과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나온 지 3달이 됐지만 농협 광주 전남 지역본부의 경우 12건에 5억 4,600만 원의 계약에 그쳤습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 드는 드림전세는 이 지역 각 은행마다 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광주 전남 지역은 2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전환대출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 이용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은행 자체 상품이나 공사 유보금자라는 상품의 금리가 적격전환대출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다소 미미합니다. 정부의 전세자금 이용 실적이 저조한데요. 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전셋집이 부족한데 집주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면서 세입자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인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상품의 이자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정책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속빈 강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얼마 전 투병 중이던 노 부부가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먹먹한 일이 목포에서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11명의 노인들이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남편. 아내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며 결국 함께 죽음을 택합니다. 영화처럼 방 안에 연탄을 피워 함께 생을 마감한 82살 김모 씨 부부. 디스크와 뇌졸중으로 투병해오던 부부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말씀이 없어. 동네 유재 사람하고도 말 한마디도 지금 현재까지 내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도 안 섞여서 해본 사람이 아니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자살한 노인들의 숫자입니다. 하루 평균 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이 114.6명, 여성은 45.6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높습니다. 대부분 질환과 경제난, 고독 등에서 오는 우울증세를 초기에 방치하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외로움도 좀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좌절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이제 좀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대부분 시군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전남에서도 지난해 200여 명의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노인 자살자는 5년 만에 30%가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안철수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장현 이사장이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과 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역할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간중간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저와 함께 토크 콘서트는 광주 전남 비전 21의 윤장현 이사장이 묻고 법륜 스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윤 이사장은
지난 대선 이후 실망에 빠진 광주 시민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구했습니다. 광주 별로 부끄럽지 않고 늘 당당했는데 왜 우리 요즘 힘들지? 왜 어려운 것 같지? 이런 거 아닐까요? 법륜 스님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광주가 앞장설 때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광주는 평화 시대보다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횃불이 되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광주 공동체를 어떻게 아우를지에 대해선 의미심장한 말이 오갔고 객석에선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 말공동체 단위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정이고 정치가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게 정말 바람직한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광주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죠, 뭐 여러분들이. 광주부터요? 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두 대담자 모두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돼온 윤 이사장이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나섰다는 점, 시민사회 활동가와 안철수 세력의 실행위원 다수가 관객으로 참여한 점으로 볼 때 순전히 대담만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출마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광주와 호남을 화두로 윤 이사장이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안철수 신당은 물론 민주당 쪽 후보군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충청권의 조직적인 선거구 증설 요구에 대해 강훈태 광주시장이 호남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충청권의 선거구 조정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 전북의 발전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교통,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가 늘었다고 국회의원 의석을 늘리라는 충청권의 요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은 오늘 중앙부처와 국회에 보낸 성명서에서 광양항 관련 내년 예산이 지난 5년 새 2,5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크게 줄면서 전국 6개 신항만 가운데 꼴찌라고 밝혔습니다. 또 1조 넘는 부채 때문에 항만공사는 시설 투자에 엄두도 못 내고 3년간 평균 채선율은 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정부가 부산항에 집중하면서 광양항을 포함한 투포트 정책을 포기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캠코 논란을 두고 광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보면 한미 합작 사업에 대한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시킨 것이냐 이런 변죽을 울리는 공방만 오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캠코 사업이 사기극이라는 홍인하 광주시 의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광주시 문화정책실의 집단 성명. 이례적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광주시와 의회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됐던 예산 심의는 시민 여론을 의식해서 다시 시작됐지만 시의회 측은 책임 있는 인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반드시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직접 대응보다 물밑 여론전에 더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캠코 사태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또다시 시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광주시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캠코 문제의 재부상은 강훈태 시장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역으로 홍인하 의원과 참여자치 21이 안철수 의원 쪽에 연관돼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의원들이 정치적 입지에 따라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의원끼리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4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12개 학교에 4,700여 명이 지원해 1.2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1.22대 1보다 높아졌으며 정원에 미달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남 지역도 평균 경쟁률이 1.07대 1을 기록했는데 마이스터고인 완도수선고가 2.51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묶여 학대를 받았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가 오늘부터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노인을 묶어 학대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광주의 요양병원들과 한방병원 90여 곳에 대해 앞으로 2주간 의료기관 불법 행위와 의료법 위반에 대해 밤낮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세계박람 회장 사후 활용을 놓고 지역사회의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내년 정부 예산이 운용비용의 절반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연중 개장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내년도 박람회장 예상 운용비용은 173억 원. 인건비 17억 원을 비롯해 비고와 같은 특화시설 운영비와 보수비 등 박람회장 연중 개장과 각종 행사에 필요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액수입니다. 이 가운데 세계박람회 재단의 자체 수입 예상액은 35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20% 수준으로 나머지 운용비용은 예산 신청 단계부터 사실상 적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자체 수입액이 적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고와 스카이타워 등 몇 개 특화시설을 제외하면 수익을 내고 싶어도 낼 만한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부지나 시설 부분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조금 많이 좀 들고 있지만은 해양수산부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통해 5년 뒤에는 자체 수입을 80에서 100억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박람회장 시설 입장 수입의 의존이 크지만 시간이 가면서 임대 수입이 증대하면서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은 달성할 것으로. 하지만 올해 박람회장 예산도 정부와는 89억 원에 불과하고 자체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50억 원은 예산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연중 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람회장 활성화나 자체 수입 증대는 아직 말뿐인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으로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안 탄압용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